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식사를 할 때 얼마나 자주 씹어서 드시나요? 현대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면류, 백미, 가공식품처럼 가볍고 적게 씹고도 넘길 수 있는 음식에도 익숙해졌죠. 하지만 이렇게 씹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타액이 하는 건강 지킴이 역할을 막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책 타액의 힘에서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제 중 하나인 타액, 즉 침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나시오카 하지메 교수는 수십 년간 타액을 연구하며 침이 단순히 음식물을 녹이는 역할을 넘어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이런 타액의 효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에 비해 덜 씹고 더 빨리 삼키며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가진 강력한 방어 기제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액의 힘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책 타액의 힘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타액의 놀라운 힘. 예부터 어른들은 식사를 하는 아이에게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말하곤 했다. 그 이유는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으면 소화 불량이 생긴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분비된 소화 효소 아밀라아제가 타액에 섞이고 다시 음식과 섞이면서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그런데 타액의 역할이 소화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담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액은 발암물질, 활성산소,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독성을 줄여주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놀라운 물질이다. 그 결과 면역력이 강해져 100세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을 준다. 타액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일본에서 식품 첨가물 AF2의 부작용과 생선과 고기의 탄 부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면서다. 음식이 입안에서 제일 먼저 타액과 섞인다는 점에 주목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타액의 독성 제거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타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타액의 중요성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들어 부드러운 음식 중심으로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음식이 부드러우면 많이 씹을 필요가 없어 자연히 타액 분비가 줄어들고 설사 타액이 분비되더라도 음식과 충분히 섞이지 않은 채 목구멍을 넘어가게 된다. 우리의 식탁에 부드러운 음식이 많아지게 된 것은 식품 산업의 지나친 발달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식품 업체들은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많이 씹어야 하는 딱딱한 음식이 아닌 최대한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햄버거, 피자, 치킨, 라면, 소시지, 어묵, 짜장면 등 각종 패스트푸드는 몇 번 씹지 않아도 삼킬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심지어 씹어야 맛이라고 하는 고기마저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숙성 과정을 거치거나 각종 첨가물을 투입해 씹기 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이제 씹는 것쯤은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자. 밥과 반찬을 입에 넣으면 과연 몇 번을 씹는가? 의식적으로 씹지 않으면 채 10번도 안 될 것이다. 라면의 경우 입에 넣는 순간에 삼키는 일도 매우 흔하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찾다가는 타액이 가진 매우 훌륭한 기능인 독성 제거 능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음식 속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몸속에 쌓이고 결국 미래의 질병을 예약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지는가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지는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잘 씹으면 면역력이 향상된다. 사람의 몸은 면역의 기능에 의해 보호된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금방 감염증과 같은 질환에 걸리게 된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가 병원에서 원내 감염되는 병에는 MRSA 감염증이 있다. 이 세균은 대부분의 항생 물질이 듣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손쓸 방도가 없어 생명을 잃게 되는 고령자가 많다. 이 세균 이외에도 다양한 항생 물질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아졌다. 최초에 발견된 항생 물질은 페니실린이었는데 당시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의 인류는 이 페니실린의 개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감염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이 생각은 너무 안이한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등장해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스트랩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암피실린 등 수많은 항생 물질이 개발되었지만 어떤 항생 물질에도 내성균이 출현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이렇듯 내성균이 나타나는 것은 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균과 같은 미생물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전자 DNA를 조금씩 변화시켜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매우 탁월하여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잘 씹지 않으면 이렇듯 중요한 면역력이 약화된다. 타액에는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는지 의심될 때에는 음식물을 잘 씹어 입속에 타액을 많이 분비해야 한다. 감기에 막 걸렸을 때 껌을 씹어 타액을 많이 분비하면 예방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2003년 중국과 그 주변 국가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스는 세계 각지에서 맹위를 떨쳤다. 일본을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등 예방책을 취했다. 후에 사스의 종식 선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유효한 백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에서 타액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사스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면역력을 높이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음식물을 평소에 잘 씹어 먹는 것은 어떨까? 또한 평상시 입속은 박테리아로 가득한데 이들 박테리아가 치아 주변에 부착하게 되면 충치나 치주염이 발생하게 된다. 타액에는 이들 박테리아의 부착을 방해하는 면역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증가해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고칼로리 식품을 제대로 씹지 않고 단시간에 섭취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저칼로리의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는 뜻이다. 잘 씹기 위한 12가지 규칙. 한 번 몸에 붙은 잘 씹지 않는 습관은 여간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음식물을 잘 씹어 먹었던 기억이 있지만 식품 산업이 거대화되고 가공식품 시대로 돌입한 무렵부터는 잘 씹지 않게 되었다.
이는 분명히 음식물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의 타액 연구를 통해 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나 자신도 잘 씹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하게 되었다. 그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씹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잘 씹지 않는 습관이 몸에 붙어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었다. 때때로 잘 씹지 않고 대충 음식물을 넘기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잘 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들이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잘 씹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사용한 12가지 규칙을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잘 씹기 위한 12가지 규칙. 1. 한 입 먹으면 수저를 내려놓는다. 2. 현미밥, 단무지, 딱딱한 빵 등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 3. 국수류를 먹을 때 적어도 고명은 씹도록 한다. 4. 식사에 시간을 들여 즐겁게 먹는다. 5. 가공식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6. 잘 씹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신경 쓴다. 7. 자연의 혜택에 감사할 수 있는 천연식품을 먹는다. 8.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즐긴다. 9. 아이들에게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주어 씹는 버릇을 들인다. 10. 학교 급식에서 씹는 교육을 실시한다. 11. 식품 성분 표시에 관심을 기울여 식품 첨가물에 신경 쓴다. 12. 치아를 소중히 여겨 8020 운동에 참가한다. 규칙 1은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급 음식점에 가면 수저 받침이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이러한 수저 받침을 사용했으면 한다. 백화점에 가서 멋진 수저 받침을 구입해 애용해 보는 것도 씹는 습관을 들이고 식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수저를 수저 받침에 놓아두도록 하자. 확실히 잘 씹게 될 것이다. 규칙 2는 먼저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연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해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비교적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적어보자. 규칙 3은 메밀국수, 우동, 칼국수, 라면, 냉면 등 잘 씹지 않는 국수류를 먹을 때에는 적어도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튀김이나 무 같은 채소류, 고기 등 고명을 잘 씹어 먹도록 한다는 뜻이다. 규칙 4는 현재 자신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재보고 식사 시간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보자는 의미이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먹도록 한다. 규칙 5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이용해 부드럽게 만든 가공식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식생활에서 이러한 가공식품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여보는 식생활을 시작하도록 한다. 규칙 6은 누구나 씹지 않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정도 씹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다른 사람들의 먹는 모습을 관찰하고 한 입에 몇 번이나 씹는지를 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규칙 7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천연식품을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먹는 것이다. 규칙 8은 씹기는 아침 식사부터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씹는 것을 의식하며 먹도록 한다는 것이다. 규칙 9는 잘 씹지 않는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칙이다.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걸리게 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잘 씹는 것의 중요성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또한 매일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식사를 아이에게 주도록 한다. 규칙 10은 잘 씹는 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학교 급식이라는 의미다. 아이들에게 씹는 교육을 시키도록 선생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다. 또한 영양사 역시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짜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 규칙 11은 식품 성분 표시를 살펴보는 것은 현대인의 상식이다. 이런 일에서 시작해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씹는 습관이 길러진다. 여기까지 타액의 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침, 즉 타액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충분히 씹지 않는 식습관이 결국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우리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할 때 한 입 한 입 더 오래 씹고 가공된 음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며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일 것입니다. 타액은 단순한 침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식사를 단순히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